네, 안녕하세요. H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대우그린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2평 투베이 구조 구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부부와 딸 한 분, 셋이서 생활할 공간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내용들은 좁은 현관, 좁은 주방, 안방의 욕실, 구조 변경을 통해서 극대화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여러 물승들을 활용을 하지만 너무 과한 이미지보다는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의 이미지로 만드는 것을 원해하셨고, 마지막으로 오브제를 잘 세팅해서 집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공간별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입니다. 보편적으로 30평 투베이는 많이 협소하죠. 그래서 저희가 현관의 위치를 좀 뒤로 연장을 해서 방문을 침범하지 않는 끝선까지 최대한 밀어드리고, 왼쪽 가벽도 소파 쪽으로 살짝 뒤로 밀어가지고 신발장을 11자 구성으로 잡아드렸습니다. 현관부에 좌식 공간도 필요하고 예쁜 오브제로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 연출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잡아드렸습니다. 우선 신발장은 하부에 행잉으로 띄워드려서 간접등으로 연출을 해드리고, 중문의 위치를 방 쪽으로 밀어서 신발장의 칸이 한 칸 더 만들어졌습니다. 보통은 색감을 동일하게 신발장을 풀로 다 연출을 해드리는데, 이번 현장은 독특하게 다른 색감의 마감재로 잡아드리고 한번 단을 주면서 좀 더 극대화적인 느낌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공간 옆에 깔끔하게 일괄 소등 스위치랑 포인트 등을 연출할 수 있는 스위치를 별도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경첩을 사용할 때 각도가 작은 경첩보다 좀 더 넓은 경첩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사용하실 때 편하시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벽을 치다 보면 너무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실 거울을 통해서 좀 확장감도 있지만 오브제 뒤쪽으로 픽스 유리를 설치를 해서 좀 더 개방적인 느낌의 현관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관 바닥은 1200에 600각 타일로 시공을 해드리면서 좀 더 개방감 있는 현관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벽체가 조성이 됐는데 좀 투박하게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곡면으로 좀 풀어냈고, 중문은 꺾이는 게 많은 상황에서 프레임까지 들어가면 좀 더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없는 스윙 강화 유리 중문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도어 라인의 끝선에 최대한 맞춰서 스텝도어로 설치를 해가지고 꺾이는 라인이 많지만 느낌 있는 분위기로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좀 홈바를 조성해야 됐기 때문에 벽을 쳐드렸는데 유리블럭을 세팅을 하면서 간접등으로 연출을 해서 은은한 느낌의 분위기를 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현관 들어와서 봤을 때 TV 우측에 비디오폰도 지저분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설된 가벽 측면으로 이동 설치를 해드리면서 이 후면 부분도 그 라인 정도는 저희가 타일 마감을 해드리면서 양방향으로 다 느낌을 살릴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공간은 드레스룸입니다. 보통 드레스룸은 멀티룸 개념처럼 드레스룸, 서재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 고객님은 온전히 드레스룸으로만 사용하실 계획이셔서 가성비 좋은 시스템 행거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이렇게 입구 쪽 방으로 세팅을 하면 최소 동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거실 발코니 구간을 확장을 해드리고 좀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톤을 한 톤으로 맞추면서 지금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벽은 1200각 타일로 여러 물성들을 연출을 해서 좀 더 풍부한 느낌의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 날개벽을 철거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아쉽게도 내력벽 구조였기 때문에 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레이아웃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타일 느낌의 강마루를 내는 이유는 대리석 마루를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폴리싱 타일이나 포세린 타일을 시공을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강마루에서도 흡사한 느낌으로 낼 수 있게 요즘 자재들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실제로 오셨을 때 포세린 타일인지 마루인지 판단을 못 하실 정도로 좀 깜짝 놀래들 하시죠. 그리고 벽도 마찬가지, 이게 도배인지 필름인지 구분을 못 하십니다. 천장 부분에는 디아망 벽지, 그리고 TV 월에는 필름이랑 타일로 연출을 해서 톤은 최대한 맞춰드리면서 좀 풍부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철거가 가능한 날개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내력벽 구조 신경 쓸 부분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이런 단내림 구간을 앞으로 잡아 빼서 좀 깔끔한 면으로 마감 처리해드리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남는 공간은 고객님께서 장식장 좀 선호하셨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 뷰가 있는 이런 창들은 최대한 사이즈를 업시켜서 확대돼 보이게 연출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죠. LG의 뷰프레임 베젤리스 프리미엄 제품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공과 창문의 프레임을 좀 깔끔하게 맞추면서 이런 완성도 있는 창문의 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님께서
처음에 스탠드 투인원 에어컨을 선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객님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고집을 한번 부려서 시스템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완성되고 나서 고객님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안쪽 사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간접등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조명 연출을 할 때 스위치를 단독으로 빼드리는데 보통 똑딱이 스위치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곤 하는데 히든 스위치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이쁘지 않나요? 발코니 도어는 터닝 도어가 안쪽에 숨어 있고 겉에 이중도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꺾여 있는 이런 내력벽 구조를 한 번 더 보완해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 벽면은 필름과 바닥과 톤이 어느 정도 맞는, 종류는 트래버틴 타일로 너무 심심하지 않은 TV 벽면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TV 사이드에 있는 이런 타일에 좀 플랫한 느낌으로 단을 최대한 맞춰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력벽 구조가 있어서 답답하고 아쉬운 구간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데 라인 등을 거실서부터 주방 끝선까지 최대한 길게 연장을 해서 깔끔한 느낌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은 홈바입니다. 기존의 주방은 보편적인 투베이 구축 아파트의 전형적인 구조이죠. 그러한 구조를 다 깨부시고 냉장고 바로 우측에 남는 공간을 저희가 홈바로 조성해 드렸습니다. 입구방에 벽체를 연장을 해서 가벽을 조성하고 상부장 하부에서 떨어지는 간접등을 연출을 하면서 백판은 큰 타일이나 세라믹 느낌이 나는 가구 판재로 마감 처리를 해드리면서 좀 완성도를 높여 드렸습니다. 보통 대형 냉장고를 세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좁은 주방을 좀 더 어떻게 좀 활용 좀 해달라 막 억지를 부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깊이가 낮은 LG 오브제나 삼성 피스포크 같은 이런 냉장고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 구조에서 분전함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번 현장의 신발장 후면에는 통신함만 있었고 분전함은 주방 제일 잘 보이는 벽면에 딱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냉장고의 왼쪽에 벽체를 세우고 안에 분전함을 위치해서 깔끔하게 완성도 있는 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내력벽부터 뻗어나오는 이런 라인 등이 있고 작은 방 벽체 상부에는 간접등으로 연출을 해서 11자로 연장된 느낌의 좀 더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 주방으로 되었습니다. 좀 넓어 보이는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냉장고 위치, 그리고 냉장고의 종류, 그 다음 천장의 조명 계획, 그리고 벽 쪽에 도어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좀 더 공간이 활용되는 느낌으로 주방이 연출되는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밥솥이 인출식이 되기 위해서 경첩 라인을 좀 넓게 세팅을 해서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는 게 컵을 씻을 때 편하게 씻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백조 사각볼로 세팅을 해드리고 이렇게 폭포 수정까지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야채 같은 거 씻을 때 좀 편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창문 하부에 광파 오븐을 놓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굳이 도어는 설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탁실로 나가는 터닝 도어 위치해 있는데 가벽이 튀어나와 있고 이런 냉장고가 어느 정도 가려주기 때문에 터닝 도어를 가구 도어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쪽 공간은 히든 도어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히든 도어이기 때문에 도어 다리가 형성이 돼야 됐고 이런 디테일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금속으로 제작을 직접 해서 도어가 닿는 이런 면까지 마감을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주방 후면쪽 끝라인부터 안방 끝라인까지 간접으로 연출을 해서 은은한 느낌의 벽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주방 뒷면은 타일, 도어랑 벽체 라인은 필 웜한 톤으로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보통 다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분산되어 있는 스위치를 동선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기존의 화장실 스위치 자리에 주방 스위치, 라인 등 스위치, 욕실 안쪽 스위치를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거실 욕실입니다. 하부 파티션의 상부 유리, 세면대는 독일을 언더로 집어넣어서 언더 타일 세면대로 만들어드리고 매립 수준으로 좀 더 퀄리티 있는 세면대로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부 장과 터치 조명 거울을 세팅해서 굳이 천장에 등을 켜지 않더라도 이런 터치 거울로 활용하실 수 있게 자재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에 단을 내려서 샤워실 물이 세면대까지 침범하지 않게끔 다소 신경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선반은 이런 젠다이도 있지만 후면에 추가적으로 선반을 세팅을 해서 좀 더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파티션을 조성을 할 때 풀로 다 올릴지 이렇게 하프로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하프로 유리를 같이 겸해서 세팅을 하는 경우는 와이드가 그렇게 넓지 않는 경우, 근데 이렇게 조적을 세팅하고 싶은 경우 두 가지 다 가져가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이 방은 따님 방입니다. 자녀분 방은 공간을 확장을 해서 좀 연장을 해드렸고, 공간 확장하면서 물론 단열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단열을 신경 쓰다 보니 이런 벽체 라인이 다소 나올 수 있는데, 이 나온 벽을 그대로 연장해서 라인 정리를 해드리기보다는 책상 들어가는 라인, 침대 들어가는 라인에 딱 맞춰서 정리정돈을 해드렸습니다. 침대 사이즈 단에 벽체를 연장을 해서 이런 간접등을 넣으면서 은은한 방의 분위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의 이 장은 아파트 자체에서 매립되어 있는 그런 반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고, 사용할 때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이렇게 붙박이 장으로 연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벽은 그냥 벽이었는데 거울을 세팅을 해드리면서 목공 작업을 할 때 아예 매립해드리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 공간은 안방입니다. 구조적으로 벽체를 형성을 하고 드레스 공간, 안방 침실 공간을 좀 분리하는 걸 원하셨고, 침대 헤드 부분을 벽으로 막아드리면서 헤드에 대한 이미지를 연출을 깔끔하게 해드리고, 투명 브론즈 유리로 세팅을 해드리면서 프라이빗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마감재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화장실 안에 있는 세면대를 밖으로 빼고 파우더 공간 겸 세면대 공간으로 세팅을 해드렸고, 그 왼쪽 부분은 붙박이장으로 마감 처리를 해드리면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거실 욕실과 마찬가지로 매립 수전, 하부에는 언더 세면대로 세팅을 하고, 여기서 보면 좀 어디선가 많이 본 이미지가 보이시지 않나요? 현관의 이미지가 그대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관 신발장이 단이 젖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대로 연출을 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벽의 후면은 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을 세팅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게, 침대 끝선을 기준점을 먼저 잡아놓고 이 벽의 위치를 세팅하면 좋습니다. 안쪽에서 주무시는 고객님이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게끔 침대 아랫면 공간을 띄고 가벽의 위치를 세팅하면서 붙박이 장과 동선으로 끝날 수 있는 공간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소 좀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은 틸트 창으로 연출을 해드렸고, 이 침대 헤드 후면 쪽에는 노출되는 이런 거울로 세팅을 해드리면서 너무 답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환기시켜 드렸습니다. 네, 안방 욕실을 들어가기 앞서 고객님께서 처음에 요청하셨던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무조건 반신욕은 필요하다. 반신욕이 상당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는 좌측에 변기, 우측에 세면대가 있었죠. 그 세면대를 밖으로 빼고 좌변기 위치를 기존 세면대 위치로 바꿔드렸습니다. 그 세면대 위치에 반신 욕조를 만들어 드리면서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욕조를 세팅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조를 세팅을 하면서 변기가 앞에 있다 보니까 여닫이 도어로 조성을 하게 되면 변기에 도어가 당연히 걸리기 때문에 열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로 세팅을 해드리면서 반신욕이 있는 안방 욕실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창동에 위치한 대우그린 아파트 현장 리뷰를 마칩니다. 고객님들마다의 원하는 내용들이 천차만별인데, 그런 내용을 잘 풀어내서 완료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잘 컨택을 하셔서 성공하는 인테리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